방향과 대기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의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겠고, 평택 지제역사권 주민총연합회 이사동기 총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계획에서 현황, 대책의 추진 방향, 대책의 중요성, 사업 일정 보고에 감정평가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고덕국회 신도시, 브레인시티, 삼성 반도체 캠퍼스 등 많은 변화로 급격히 도시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양되는 지제역사 주변에는 경부선과 전철, SRT 정차와 향후 KTX, GTX A 시선 정차 계획 발표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값싼 가격으로 가격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피눈물 나게 울고불짖는 주민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62년 11월 15일 제정된 토지수용법 개정입니다. 62년도에 군사정권 시절에 조국 근대화 일환으로 강제 수용 제도가 생겼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주의에도 없는 강제 수용 제도 때문에 공공 택지 지구마다 정부와 LH 대상으로 극렬한 저항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OECD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는 토지 수용 제도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계획 작성 시 주민 참여로 토지 강제 수용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이주자 택지 등 배치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시세 30% 이상, 표준시가 3.5배 이상 보상입니다. 최근 농인 플랫폼시티에 및 농인 특성산업단지의 보상 가입입니다. LH 주가는 표준시가에 1.9에서 4배가 나왔고,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는 2.5에서 3배, 용인도시공사에서는 2.5에서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평가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한면에서는 강제 수용 시 충분한 보상 또는 수용과 환지 혼용 방식도 우리 원주민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넷째, 양도소득세 50% 감면입니다. 62년도에 처음 토지 수용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강제 제도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최근에 공로주택 특별법인데 이 제도를 가만히 내비두고 양도소득세만 100%에서 현재 10%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은 정치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10명이 100% 감면 발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박선영 더민주 의원께서 10%에서 20%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접보상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간접보상에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주자 택지 대상자에게는 이주자 택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주자 택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함께 달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33,000 가구인데 약 10% 정도가 특별 분양이고 30%가 평택 시민, 약 60%가 외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고도 신도시에 예를 들게 되면은 약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33평 기준입니다. 이게 8억,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부동산 정리 안 좋아가지고 약 8억 가는데 그래도 2, 3억 피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제역사는 고도보다 토탈합니다. 이게 그럼 최소한 이게 분양받을 수 있는 피가 3억, 5억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외지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토지주도는 이 피눈물 나는데 이 엉뚱한 삼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LH 담당자더라고요. 이게 또 보상팀이 따로 있고요. 뭐 다른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해당 팀하고 한번 상의해본 것도 합니다. 이게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3년 6월 15일 이전에 주택, 원룸 착공한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6월 15일 날 발표 이전에 준공이 돼야지 전에 주택을 짓게 되면은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때 못 받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주소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전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기업 도시개발법에는 인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개발되다 보니까는 어느 같은 많이 졌는데 지난번에 수용이 됐어요, 이게요. 이게 1년 전이라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과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주어지는 특별 사항으로 뭐 이렇게 예부가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주택특법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지역도시개발법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주택지 용적률 상향입니다. 현재 우리가 180% 5가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도 10도시에 그 다음에 혐사택지는 150%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는 남양주 별내지구에는 요게 이제 흔적이 있는데 남양주 별내지구는 200% 5가구에서 7가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공부를 하게 되면 막연하게 뭐 반대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한테 유리한 데이터 찾아가지고 우리는 LX라든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부분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력히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7가구인데 주차장 때문에 공을 못 칠 경우에 공원의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급해가지고 그 주차 쓰면 됩니다. 이게 되면은 같은 땅, 같은 건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가 연면적 120% 이상, 토지 1000평 이상. 이분들도 토지 1000평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분들한테도 아파트 분양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그 대토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선분양권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건의를 해야 정부에서도 아마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평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나 일단 국토부에서는 열어놨습니다. 일단 이게 그래서 토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 왜냐면은 토지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양도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 이 내용입니다. 또한 상가 분양권도 현재 8평에서 10평, 토지는 100평 이상도 8평을 달라. 또 공장, 창고 이런 분들은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100평 이상은 상가 분양권 달라. 요거 간접보상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 입지단지입니다. 우리 수영지구에 기업체가 한 50군데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오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기업체 되시는 분들도 우리랑 협력해서 싸우실 경우에 이주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앙숙지구에 현재 장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번에 소상공인소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해서 당신네 동의서 좀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트가버트 일부 초대입니다. 이걸 우리 펜트가버트 이사님께서 엄청 노력합니다. 이분은 자기 땅도 없는데 관심도 없답니다. 이게 땅도 없는데 이분이 진짜 자기가 엄청 밥도 사주고 하면서 엄청 고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펜트가버트가 현재 1288세대인데 이주차장이 654대입니다. 이주차장이 132대인데 그중에 이주차장이 수용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차장이 편입됐을 경우에 지급도 부족한데, 근데 이걸 수용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던가 아니면은 다 수용하던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 보전변화 집행부 회의 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수용 지역에,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하에 지금은 132대지만은 200대 정도 확보 어떠냐. 어차피 공공토지 지역에 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택시 자체 보상 대책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택 철거시에 LH에서 임대아파트 10평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임대아파트 10평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게요. 그러면은 또한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에다가 인근에 국립 쪽에다가
유지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제가 건의하니까는 평택시 담당자가 이걸 빼달랍니다. 이게 제가 부담스러우니까는 이건 평택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빼달라길래 무슨 소리냐, 평택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